본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끌리는 부동산을 만나다 성공적인 재테크를 위한 나만의 인맥 부동산 네트워크 진행을 맡은 유창호입니다. 수도권의 아파트 입주율이 80%대로 올랐습니다. 그렇습니다만 지방은 여전히 60%대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3일이죠.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달에 수도권 아파트 입주율은 전달 대비 4.4%포인트 오른 80.1%로 집계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특히 서울의 오름세는 더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지방 아파트 입주율은요, 63.9%로 전달 대비 0.9%포인트 하락했죠. 이렇게 되면서 60%대에 머물게 됐는데요. 주택산업연구원에서는 현 추세라면 수도권의 입주율은 최근 3년간 상반기 입주율의 평균 수준을 회복을 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 지방시장은 장기 침체에 진입할 우려가 있다라고 하면서 정책 대응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부동산 시장의 현황을 전해드리면서 오늘의 네트워크 지금부터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저희 부동산 네트워크 부동산 전문가들과 여러분을 직접 연결시켜 드리고 있는데요. 자, 먼저 참여하시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또 전문가와 상담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면 됩니다. 서울전화 2128-8504번, 서울전화 2128-8504번으로 전화나 문자 메시지로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참여하실 수가 있죠. 토마토 집통 검색하시고 채널을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양한 부동산 정보들 얻어갈 수가 있고요. 집통 부동산 전문가에게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방송 통해서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참여하실 수가 있죠. 토마토 집통으로 검색해 주시고 유튜브 라이브 접속해 주시면요, 실시간으로 방송도 시청하실 수가 있고 다양한 궁금증 해결해 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지금부터 화면을 통해서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동산의 연결고리, 부동산 네트워크. 당신이 원하는 부동산을 쉽고 빠르게 연결시켜 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또는 문자를 통해 당신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02-2128-8504번으로 시청자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접수. 토마토 집통 부동산 전문가가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유튜브에 토마토 집통을 검색.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채팅창에 여러분의 부동산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전국 각 지역의 부동산을 실시간으로 연결하는 부동산 네트워크.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부동산 네트워크 오늘 준비한 순서 본격적으로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함께 해주실 전문가부터 소개를 해드리죠. JY플뉴스의 김광섭 이사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인사 말씀부터 전해주실까요? 네, 부동산의 흐름 자체가 아직까지는 조금은 바닥에서 조금 가고 있는 추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은 발빠른 투자자들은 이때를 기회로 삼아서 또 이제 미분양 물건이라든가 아니면 모아타운이라든가 이런 물건들에 대한 재개발 물건들에 적극적인 투자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알토마토 TV 방송 보시면서 좋은 물건 찾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김광섭 이사님과 함께 만나볼 첫 번째 부동산부터 가보겠습니다. 자, 서울시 중랑구, 오늘은 면목동부터 둘러볼게요. 면목동의 다세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어떤 주택인지 일단 이사님, 여기 개요 정보부터 살펴주실까요? 네, 본 물건은 그냥 일반 다세대 주택이 아니라 이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고 하죠. 그것을 이제 합쳐서 이제 모아타운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모아타운으로 개발이 확정되어져 있는 지역에 안에 쏙 들어가 있는 다세대 물건입니다. 이렇게 이제 재개발 물건, 이 과거 같은 경우는 많은 오랜 기간이 좀 걸렸죠.
길게는 뭐 10년에서 약 한 15년 정도 많은 기간이 걸렸고, 그것도 이제 확률적으로 계산을 좀 해본다면 100건 중에 약 한 20건 정도가 그런 확률이 좀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서울시에서는 이런 어떤 재개발, 또 이제 예전처럼 해서 뭐 뉴타운 사업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제 그 지역을 좀 좁혀서 좀 진행하되, 이제 아파트에 대한 세대 수를 좀 넓히자,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 있어요. 이런 것들의 가장 큰 단점은 이 주차장은 어떻게 확보할 수 있냐가 가장 큰 문제인데, 근데 서울시에서 이런 어떤 주차장 확보 공간에 대한 많은 어떤 그 세금을 좀 투자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좀 이익을 좀 많이 받는 그런 어떤 지역이 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모아타운,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 같은 경우는 이 범위가 좀 작죠. 이게 블럭마다 좀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좀 수익이 나오기가 좀 쉽지가 않고, 또 조합원들의 의기투합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걸 하나로 좀 묶게 되는 거죠. 여러 개의 블럭을 하나로 묶어서 좀 진행하는 것이 이제 모아타운이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대상지 선정을 이제 작년부터 해서 계속적으로 받고, 그다음에 선정이 이제 확정된 곳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근데 특히 이제 뭐 강북구는 상당히 좀 주목을 해야 되죠. 강북구 쪽 주변 지역에 뭐 번동이라든가 이 면복동, 또 이제 그 금천구, 또 시흥동, 이렇게 금천구 쪽 시흥동 이렇게 좀 있는데, 오늘 가져온 물건은 이 면목동입니다. 이 면목동에 대한 어떤 특징이 있죠. 일단은 7호선 라인에 인접해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본 물건 같은 경우는 7호선 라인에 인접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세권 개발 사업과 같이 맞물린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위에 올라가는 용적률이라든가 이 주차장의 확보가 상당히 좀 용이한 지역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이 면목동 쪽에 진행되는 이 모아타운이 약간의 좀 특징이 있는데, 이거를 한 구역 한 구역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와 있는 약 한 6개의 구역을 4개의 구역으로, 아니면 3개의 구역으로 이제 확정을 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대신에 이제 조합원의 어떤 그 조합원에 대한 의결권을 좀 축소를 해서 보다 더 빠른 어떤 그 사업 진행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좀 포함이 되어져 있는 거죠. 이게 좀 약간의 특징이 뭐냐면, 일단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안에 들어가는 뭐랄까요, 내용들이 상당히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주주총회를 만들어서 가칭 조합원들을 만들어서 또 진행을 해야 되고, 또 이제 뭐 관리 처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단계를 좀 거쳐야 되는데, 이런 것들의 어떤 그 뭐랄까요, 절차들을 상당히 좀 간소화시켰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뭐 10년에서 약 한 15년 걸리던 것을 빠르면은 뭐 3년 내, 뭐 늦어도 5년 내에는 진행할 수 있도록 상당히 좀 간소화를 좀 진행시켰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세금이 좀 들어가다 보니까 좀 더 빨리 진행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이런 어떤 물건들이 그 지방에서 올라오시는데, 그 서울에 대한 가격, 진입장벽 때문에 상당히 두터운 진입장벽 때문에 서울에서 인서울 하고 싶어서 못 하시는 어떤 지방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뭐랄까요, 그 투자 금액 자체를 좀 적게 가져가면서 인서울을 좀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전에는 여기 같은 경우는 토지거래 허가제를 이렇게 묶어놔서 상당히 좀 애로사항이 상당히 좀 많았잖아요. 근데 이게 강남 몇 군데를 제외하고는 그 뭐랄까요, 토지거래 허가를 다 풀어다 보니까, 이게 뭐 관리처분 대상 전에만 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뭐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질 수 있고, 또 뭐 실거주 기간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투자의 의미도 괜찮지만은 실거주의 의미도 상당히 좀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서울에 좀 인서울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를 가질 수 있는 물건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길었는데요. 일단 위치를 보시면 7호선 면봉역에서 도보 약 10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뭐 토지 지분만 보시면 토지 지분이 16.52평방미터입니다. 약 한 5평 약간 좀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특징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물건 자체가 오래된 물건이 아니고 좀 이렇게 1, 2년 안에 이렇게 지어진 물건이다 보니까 좀 뭐랄까요, 건물이 좀 새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하기에도 좀 용이한 물건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모아타운 선정지 내에 위치했는데, 모아타운은 이게 선정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확정되어져 있는 모아타운 안에 들어가 있는 다세대 물건인데, 이런 것들이 매매가가 약 한 2억 7천 정도가 되는데, 이게 이제 전세를 넣던가 갭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투자를 하시게 되면 약 한 1억대의 투자가 가능한 그런 물건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건물에 대한 외관을 좀 보시게 되면, 본 물건 같은 경우는 외관 자체가 상당히 좀 괜찮습니다. 뭐 주차 공간도 상당히 좀 넉넉하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 다세대 물건은 이게 원룸 형태와 1.5룸 형태, 또 투룸 형태로 좀 구성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뭐 실거주를 하신다면 뭐 이렇게 뭐
물건의 어떤 내용을 좀 보시고 투자가 가능하고요. 또 투자를 원하신다 그러면 뭐 안에 내용물을 보시고 좀 소액으로 좀 접근이 가능한 그런 물건들을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에 뭐 내부의 어떤 시설이라든가 옵션 시설은 상당히 좀 양호합니다. 최근에 건물이 적기 때문에 실내 공간도 좀 넉넉한 구조고요. 그다음에 실내 공간뿐만이 아니라 뭐 옵션 구조를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옵션에도 상당히 좀 양호한 물건이다라고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중랑구 면목동의 주택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신축으로 건물 올라갔고요. 원룸과 L점오름, 투룸까지 들어가 있는 그런 건물이네요. 신축이고 안에 들어가는 모습들 확인해 보셨죠? 너무나 깔끔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주방 구조도 그렇고요. 자, 그리고 전체적인 톤도 새하얗게 잘 나와 있는 곳에다가 풀 옵션으로 준비가 되어 있죠. 자, 건물에 대한 장점들을 챙겨봤습니다만 사실 앞에 좀 자세히 설명해 드린 것처럼 이 주변에 대한 기대감을 더 높여가는 요인들 상당히 뚜렷하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입지 여건과 함께 앞으로의 개발에 든든한 호재들까지 알아볼게요. 자, 입지와 호재는 어떻습니까? 네, 입지는 일단은 그 면목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면목동 하게 되면은 지하철 3개 노선을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요. 일단은 뭐 삼봉역, 그다음에 면목역 이렇게 있습니다. 또 이제 망우역이 이제 옆에 따라붙어 있죠. 그래서 이 상봉과 면목, 이 망우역에 얼마만큼 인접해 있느냐에 따라서 추후에 어떤 그 집가 상승의 어떤 추세가 좀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면목역에서 도보권 내, 도보 약 한 8분에서 약 한 10분 거리 내에 위치해 있는 역세권에 있는 물건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면목역 쪽 주변 지역은 이 구역별로 이 재개발 구역들이 이렇게 지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씩 묶어서 좀 진행하고자 하는 어떤 의지가 상당히 좀 강하기 때문에 그래야지만 어떤 아파트에 대한 세대수가 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야지만 그 주차장에 대한 확보 공간도 용이하고요. 주차 공간의 확보가 용이해야지만 서울시에서 어느 정도 세금 확보가 좀 용이한 것이 있고 조합원 입장에서는 그렇게 좀 가야지만 어떤 조합원에 대한 어떤 부담을 좀 줄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그 상당히 좀 협의가 잘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주변 지역의 면목동 쪽 주변 지역의 어떤 생활 여건, 인프라를 좀 보시게 되면 일단 대형마트라든가 중랑천, 뭐 주변의 어떤 생활 인프라는 상당히 좀 잘 되어져 있습니다. 또 하나는 바로 옆에도 상봉터미널이 위치했는데 이게 이제 2027년 정도가 되면 상봉터미널이 확 바뀝니다. 그래서 상봉터미널 안에 터미널 구역과 또 이제 그 지역별 업무 시설들이 좀 들어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기대치가 좀 많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주변에 뭐 면목 시장이라든가 주변의 어떤 생활 인프라에서는 상당히 좀 양호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주변 여건을 한 번 더 보시게 되면 주변이 상당히 좀 학군이 상당히 좀 잘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전세라든가 뭐 보증금과 보증과 월세를 잘 활용하셔서 접근하시게 되면 어떻게 보면 투자에 상당히 좀 용이한 물건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본 물건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변 지역에 있는 생활 인프라 시설이 워낙 잘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또 면목선 쪽 주변 지역에 뭐 면목선과 연결되는 경전철 라인이라든가 또 이제 망우역에서 이어지는 뭐 KTX 또 GTX B 노선의 어떤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잘 되어져 있는 부분 축에 속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망우동 쪽 주변 지역은 이 모아타운 대상지로 이제 선정이 돼서 이제 확정이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아타운 대상지로 이제 확정이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위험 부담을 상당히 좀 많이 줄인 거죠. 뭐 선정지로 후보군에 들어갔습니다라는 것 가지고도 일단 홍보를 하니까요. 그 홍보에 대한 어떤 그 기대치라는 것은 있습니다. 근데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상당히 좀 까다로워요. 대신에 많은 혜택을 주는 대신에 요구하는 요구 조건이 상당히 좀 까다로운데 여기 같은 경우는 조합원들이 상당히 좀 의기투합이 잘 되어져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쪽 면목동 쪽의 주변 일대 자체가 워낙 그 아파트 단지로 베드타운 형태로 좀 많이 되어져 있고 이렇게 재개발할 수 있는 여건 자체가 땅 자체가 많이 좀 없다 보니까 다른 쪽보다는 상당히 좀 조합원들이 의기투합이 상당히 좀 잘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어떤 부분은 생략을 좀 많이 간소화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조합원의 어떤 서로 간의 어떤 의사 전달 과정이 상당히 좀 양호한 지역에 위치해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제 그 개발 호재를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일단은 그 면목선 경전철 사업을 좀 될 수가 있겠는데 이게 이제 28년도 이제 개통 예정입니다.
이 면목선 자체는 이 청량리역 라인하고 일단은 위쪽에 있는 그 신내역 쪽까지 연결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 라인이 연결된다면 뭐랄까요, 그 7호선 라인을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도보권 위에 거리에 위치해 있는 라인으로 해서 이 면목선 자체가 지나가는 부분이 위치해 있고요. 또 하나는 이 면목선 자체가 이게 주변에 이제 뭐랄까요, 그 환승되는 이 라인이 상당히 좀 양호합니다. 청량리역 쪽 주변 지역이라든가, 또 이제 망우역 쪽 주변 지역이라든가, 또 그 신내역 쪽 주변 지역을 연결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면목선 라인에 상당히 좀 많은 기대치를 갖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GTX B 노선입니다. 이 GTX B 노선 같은 경우는 그 주력 사업이죠. GTX A 노선뿐만이 아니라 GTX A 노선 같은 경우는 이제 내후년쯤에는 개통될 예정이고, 또 이제 GTX C 노선 같은 경우는 2029년에서 2030년이면 이제 들어올 예정입니다. 또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껴있는 게 GTX B 노선인데, 어쨌든 간에 GTX B 노선이 연결이 되면 수혜 지역이 어디냐 보게 되면 이 망우역 쪽 주변 지역, 또 이제 그 별내역 쪽 주변 지역이 상당히 호재를 좀 가져갈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GTX B 노선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좀 많이 갖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동부가선도로 지하 사업을 좀 들 수가 있는데, 현재 동부가선 지하 사업은 그 지하로에서 직결로 이제 강남하고 연결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동부가선 지하 사업에 인한 어떤 기대치도 상당히 좀 많이 갖고 있다. 이 외에도 뭐 상보 터미널 주변 지역의 어떤 재개발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개발 사업이 있는데, 그런 것 부분보다는 일단은 모아타운으로 선정이 이제 확정이 되어져 있는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파트에 대한 세대수가 얼마만큼 들어오냐에 따라서 조합원에 대한 그 분담금도 상당히 좀 줄일 수가 있고요. 또 초기에 들어가는 어떤 지하 주차장에 들어가는 어떤 그 부담 자체도 상당히 좀 많이 줄여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조합원에 대한 어떤 그 분담금을 뭐 이렇게 크게 가지지 않아도 아파트 한 채를 좀 가질 수 있는 어떤 기회를 갖는다. 근데 초기에 들어가는 비용 자체가 어떻게 보면 갭 투자를 하게 되면 약 한 1억대 정도의 투자가 가능한 물건이고, 현재 매매가 자체도 약 한 2억 7천대이기 때문에 실거주로 뭐 기대를 해도 나쁘지 않은 상당히 좀 좋은 물건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중랑구 면목동의 주택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만, 이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됐다라는 점, 이 점만 해도 상당히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 싶네요. 자, 입지와 또 호재까지 자세히 살펴드렸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가격까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가격 전략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가격 전략을 말씀드리기 앞서 일단은 그 부모님, 자식을 가진 부모님 입장에서는 자식들이 잘 되기 위해서는 서울에 이런 어떤 그 조그만 것이라도 좀 한 채 해주고 싶은 것들이 아마도 부모님 어떤 그 마음일 겁니다. 근데 이렇게 그 뭐 오피스텔 조그만 거 하나 해줬다고 해서 그게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자녀분들이 결혼을 임박하거나 아니면 대학에 진학을 해서 뭐 대학원까지도 이렇게 장기적으로 뭐 진행을 하거나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근데 이런 것들을 어떤 기대치를 갖고 미래에 대한 어떤 기대치를 갖고 투자하기에는 이 가격이 좀 만만치가 않은 부분이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모아타운이 선정 후보지가 아니라 모아타운 선정이 확정되어져 있는 부분에 뭐랄까요, 자녀들한테 이렇게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행복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투자할 만하다. 일단은 모아타운이라는 것은 재개발 물건이지만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상당히 뭐랄까요, 절차를 간소화시켜서 또 초기에 들어가는 조합원들의 어떤 분담금을 확 줄이고, 이 또 하나는 그 조합원들 같은 경우는 수익을 크게 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수익을 크게 내기 위해서 조합원들의 어떤 결정이 늦어진다고 한다면 어차피 모아타운도 늦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조합원들도 조합원의 어떤 그 결정을 상당히 좀 간소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 이 모아타운의 상당히 좀 특징입니다. 상당히 사업 속도가 빨리 진행된다는 것이죠. 또는 이 재개발 물건이라든가 이 어떤 기대치 약 한 10년에서 15년 이렇게 걸리는 것이 아니라 3년, 빠르면 3년, 늦어도 5년 안에 이 모아타운은 확정이 되면 진행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런 그 자녀들 또 결혼에 임박한 신혼부부들에게는 상당히 조금 미래를 두고 투자해보고 또 실거주를 해볼 수 있는 저로운 기회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매매가 자체는 2억 7,500만 원입니다. 그 예상 임대가, 뭐 전세를 놨을 경우에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는데 전세에 대한 최근에 좀 불안정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세를 놓고 갭 투자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일단은 실거주로 좀 접근을 해서 내가 한 5년 안에 뭐 아파트를 가져갈 수 있는 조합원 자격을 현재는 뭐 들어가게 되면 조합원 자격을 갖는 거니까요. 그 추후에 어떤 입주됐을 때 어떤 기대치를 갖고 뭐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물건이다. 이렇게 좀 정리해드리고요. 그러다 보면 실투자금 자체가 뭐 1억 뭐 중반대가 아닙니다. 1억 초반대에 접근이 가능한 그런 물건이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서울시 중랑구 면목동의 다세대를 살펴드렸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서울전화 2128-8504번, 서울전화 2128-8504번으로 전화나 또 문자 메시지로 궁금한 점을 남겨주시죠. 자, 그럼 저희 다음 부동산 가보겠습니다. 자, 오늘 만나볼 두 번째 부동산인데요. 어떤 부동산일지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서울시 송파구 마천동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소개드리는 현장의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역은 지하철 5호선 마천역으로 도보로 이용 가능한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또한 서울 외곽순환도로의 서하남 IC와 인접해 서울뿐만 아니라 성남, 과천 등 수도권 및 외곽 지역으로의 광역교통망을 자랑하는 곳입니다. 마천동은 풍부한 생활 인프라를 자랑하는데요. 본 현장의 인근으로 마천 중앙시장, 주민센터, 대형 마트 등의 다양한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어 쾌적한 생활이 가능합니다. 또한 거여 마천 뉴타운, 마천 5구역 내에 위치해 있어 인근의 위례 신도시와 교산 신도시에 이미 조성된 다양한 인프라 또한 누릴 수 있습니다. 마천동 일대의 다양한 개발 호재 소식도 현장의 가치를 높이고 있는데요. 마천 5구역이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돼 재개발 사업이 한층 더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위례 트램설이 2025년 개통 예정인데요. 마천역부터 북정역, 남위례역을 잇는 5.4km 총 12개의 정거장을 지상 트램으로 연결해 마천동의 주거 여건을 한층 더 확대시킬 전망입니다. 또 하나의 호재, 바로 서울 세종고속도로의 개통 소식인데요. 2024년 이 도로가 개통된다면 경기 남부와 충청권으로 이동이 한층 더 편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풍부한 생활 인프라와 다양한 호재로 미래 가치가 더욱 기대되는 서울시 송파구 마천동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자, 이번에 서울 송파로 가보겠습니다. 마천동의 주택은 또 어떤 곳인지 지금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일단 어떤 곳인지 개요부터 살펴주실까요? 네, 본 물건은 강남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5호선 마천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송파구 마천동에 위치해 있는 물건입니다. 이 마천역 쪽 주변 지역은 이 재개발 지역입니다. 이 재개발 지역이 이제 확정됐느냐, 뭐 예정이 되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상당히 좀 심한 지역 중에 한 군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뭐 여기 같은 경우는 그 하남과 미사 이쪽 사이에 좀 딱 껴져 있는 물건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하남이라든가 미사 같은 경우는 뭐 재개발 미니 신도시급으로 신도시가 지어진 곳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 마천동으로 상당히 좀 많이 이전이 되죠. 또 이제 그 사업지로 선정되어져 있는 부지 자체가 마천동 쪽으로 많이 좀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무 시설들이 들어서면서 많은 임차인들이 생겨나고 있는 곳 중에 한 군데다 이렇게 정리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또 하나는 이 강남에 속해 있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그 뭐랄까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아직까지는 안 풀려 있고 지정이 되어져 있는 지역입니다.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면은 본 물건을 보시기 전에 갭 투자는 좀 힘들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거주로 들어가서 아직까지는 실거주로 들어가게 되면 일단은 재개발 지역의 조합원 지위를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는 그 뭐랄까요, 그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기 때문에 갭 투자하기에는 상당히 좀 애로사항이 있는 지역이다. 이게 먼저 서두를 좀 깔아놓겠습니다. 일단은 위치를 먼저 보시게 되면 5호선 마천역에 인접해 있는 물건입니다.
전용 면적을 보시게 되면 59.5, 대지 지분은 약 한 11평으로 11평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양호한 그런 물건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방 구조가 자체는 방 3개, 화장실 2개로 좀 구성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실거주로 하기에는 상당히 좀 양호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천 5구역 내에 위치해 있고 확정이 다 됐습니다. 확정이 다 됐기 때문에 마천 5구역 내에 위치해 있고 조합원 자격 지위를 가질 수 있다. 단지 뭐냐면 실거주를 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준공은 2018년도 3월 달에 준공이 된 물건이고요. 가격은 약 한 6억 5천만 원이기 때문에 주변 시세 대비 상당히 좀 저렴하게 나온 물건이다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건물의 특징은 어떻게 될까요? 네, 건물도 2018년도 3월 달에 지어진 물건이기 때문에 건물도 상당히 좀 양호한 물건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외관도 주변에 있는 물건, 이 빨간 벽돌보다는 하얀 톤으로 해서 상당히 좀 세련되게 지어진 물건이다. 또 내부의 옵션이라든가 내부의 어떤 그 설계 구조도 상당히 좀 잘 되어져 있는 물건 중에 하나다. 이렇게 해서 정리해 드릴 수가 있고요. 또 안에 뭐 택배함 시스템이라든가 또 CCTV를 상당히 좀 잘 설치를 해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여성분들의 어떤 실거주용으로 상당히 좀 양호합니다. 그래도 방 3개의 화장실 구조로 되어져 있고요. 또 하나의 특징은 방과 거실이 좀 약간 분리가 되어져 있어서 거실의 어떤 그 독립성을 상당히 좀 잘 갖추고 있는 것이 이 물건의 특징이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다세대 물건이지만 옵션이 상당히 좀 잘 되어져 있는 것도 하나의 좀 특징입니다. 각 방마다 또 이제 시스템 에어컨이 좀 설치가 되어져 있어서 잘 되어져 있고요. 또 이제 재개발로 확정이 되어져 있는 또 저 송파구 마천동, 이 송파구 강남 상구에 위치해 있는 물건인데 매매가가 6억 5천입니다. 방 3개짜리인데요. 근데 이게 또 이제 하나의 또 기대치는 재개발이 확정이 되어져 있는 구역 안에 쏙 포함되어져 있는 물건이면서 대지 지분이 약 한 11평이나 되는 그런 물건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양호하고 추후에 어떤 조합원 자격을 취득해서 분담금을 계산했을 때도 분담금에서도 상당히 좀 유리한 그런 물건 중에 하나다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2018년에 준공 완료가 된 곳이니까 준공 낮으면 몇 년 지나지도 않았죠. 깔끔한 건물, 거기다가 널찍한 공간 갖고 있습니다. 3룸에 화장실 2개, 뭐 옵션들도 잔뜩 들어가 있다라고 하니까 건물에 대한 만족도 충분히 높여갈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주변 환경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입지 여건과 함께 앞으로의 개발에 대한 기대감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자, 입지 호재도 전해주실까요? 네, 일단 송파구 마천동에 위치해 있는 물건입니다. 이 강남 상구에 위치해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어느 물건보다도 상당히 좀 안정적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강남 상구 같은 경우는 아직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묶여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일단은 뭐랄까요, 실거주로 잡아야 된다라는 것이 하나의 좀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 이 물건의 좀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본 물건 같은 경우는 이 마천역에 인접해 있다라고 이제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마천역 하게 되면 또 이제 여기서 이어지는 또 지하철이 또 하나 생기죠. 그래서 앞으로도 기대치가 많다라고 이제 한 번 더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주변 여건을 좀 보시게 되면 주변 여건에 뭐 강남 상구에 위치해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뭐 두말할 나위가 없죠. 이 주변 지역 자체가 뭐 먹자골목이라든가 대형병원이라든가 뭐 녹지공간이라든가 이것들이 상당히 좀 잘 되어져 있는 부분입니다. 이 강남 상구를 상당히 좀 원하시는 분들은 뭐 교육 환경 시설도 있지만 주변의 녹지공간도 상당히 좀 좋기 때문에 강남 쪽을 많이 참 찾으시는 것 같습니다. 이 마천동 쪽 주변 일대도 어떤 녹지공간이라든가 주변의 인프라 시설이 상당히 좀 양호한 지역 중에 한 군데다라고 이제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거여 마천 이쪽 지역 본물건지가 있는 이 거여 마천 지역은 이렇게 하남 위쪽에는 하남이고요. 밑에는 이제 위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딱 껴져 있죠. 그래서 하남하고 그다음에 위례 쪽에서 만들어지는 업무 시설들이 이쪽으로 좀 많이 몰리는 그런 경향을 좀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전세가도 다른 어떤 지역보다는 아직까지는 상당히 좀 양호한 어떤 그 부분을 좀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또 하나 이제 교산 신도시가 바로 옆에 또 만들어지게 되죠. 그렇다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섹터 안에서 과연 현재 그 강남이라는 또 송파구라는 또 마천동이라는 이런 어떤 그 테마 자체가 쉽게 변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어떤 여건들이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앞으로 어떤 수혜 지역은 이쪽 마천역 쪽 주변 지역이 된다라고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떤 기대치가 상당히 좀 많은 지역에 위치했다라고 이제 정리를 좀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본 물건은 이 마천 5구역에 들어가 있는데 이게 이제 신속 통합 기획이 확정이 되어져 있다라고 이제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는 뭐 촉진 지역이다, 촉진 지구다라고 해서 어떤 그 재개발 지역에서도 좀 더 촉진할 수 있도록 진행을 했었는데 이거보다 더 빨리 지금 진행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신속 통합 기획에 대한 확정입니다. 그래서 안에 이제 그 뭐랄까요, 앞서 말씀드린 그 면목동에 위치해 있는 모아타운보다는 그 범위가 훨씬 큰 거죠. 범위가 훨씬 크고 약 한 5천 세대 이상의 그 아파트가 이제 들어오는 그런 지역이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신속 통합 기획이 확정된 곳은 강남 3구 중에는 유일하다라고 정리를 좀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그 유래 트램선이죠. 이 마천역으로 이어지는 이 유래 트램선입니다. 이것이 이제 그 복정과 이 7호선 복정역과 8호선 복정역과도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그 트램선이 연결이 되면 거기에 대한 수혜 지역으로 본 물건지 쪽 주변 지역이 된다라고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그 트램으로 연결하든 뭐 신사선으로 뭐 연결을 하든 간에 이것이 다 이제 강남 쪽으로 다 연결이 된다는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강남과의 어떤 연계성을 얼마만큼 갖고 있냐에 따라서 또 이제 집가 상승에 대한 어떤 그 추이를 또 계산해 볼 수가 있는 부분이니까요. 또 하나는 그 서울과 이어지는 서울 세종 간 고속도로입니다. 이것이 이제 2024년도면 이제 완공이 되는데요. 이게 마천역,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마천역 쪽 주변 지역 같은 경우는 하남 가밀지구라든가 위례신도시라든가 이 교산 신도시라든가 이 주변 지역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그 고속도로가 좀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고속도로가 그냥 막 이렇게 이어지는 게 아닙니다. 주변에 어떤 그 업무 시설들이 들어오게 되면 교통량이 어떻게 되고 물동량이 얼마만큼 되는가에 따라서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수혜 지역이 어디냐를 따져보면 기존에 있는 송파구 마천동 쪽이 최우선 지역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가 완공이 되면 그 주변 지역에 있는 새롭게 만드는 신도시 내에 위치해 있는 업무 시설들의 어떤 물동량을 충분히 또 이어낼 수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집가 상승의 견인차 역할을 좀 톡톡히 한다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또 하나는 서울과 이어진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도 25년 되면 착공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마천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 물건지 쪽 주변 지역으로 해서 많은 고속도로가 뚫리고 또 이제 그 지하철도 연결이 되고 트램이라든가 신사선도 연결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그 추후에 송파구 마천동 하게 되면 약간 소외되었던 그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지하철 또 이제 도로의 어떤 개통으로 인해서 추후에는 어떤 기대감을 크게 갖고 있는 지역에 위치해 있는 물건이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마천동 요 주변에 인프라 일단 잘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 자체도 요새 난리가 난 이 신통기획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 기대감 더 높여갈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전해드렸습니다. 자, 입지와 호재까지 알아봤고요. 마지막으로 가격도 한번 알아볼게요. 자, 가격 전략은 어떻습니까? 네, 본 물건은 이 마천 5구역 신속 통합 기획이라죠. 신통기획이라고 해서 신속 통합 기획으로 확정되어져 있는 물건입니다. 그리고 여기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토지거래 허가제에서 아직까지는 그 묶여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거주로 이 물건을 좀 잡으셔야 된다는 것이 이 물건의 좀 장점이다라고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대신에 뭐냐면 가격 자체가 방 3개짜리인데 6억 5천만 원입니다. 근데 2018년도에 준공이 된 깨끗한 물건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격이 매겨졌다는 것은 상당히 물건 자체가 상당히 좀 용이하다. 물건 자체의 메리트가 상당히 좀 크다라고 이제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매매가는 6억 5천만 원입니다. 그 예상 임대가 이렇게 좀 적어놨는데 대출이 4억보다는 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실투자 금액을 이렇게 좀 잡아놨는데 일단은 이거는 실거주로 좀 잡으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출을 활용하시되 대출 같은 경우는 일단 무주택자이시고 또 이제 그 결혼을 하시고 무주택자이신 분들한테는 대출도 상당히 좀 꽤 나오기 때문에 대출을 충분히 활용하셔서 접근하시면 추후에 이제 강남 3구에 아파트를 한 채 가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이제 생기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큰 기대치를 가지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송파구 마천동의 다세대를 살펴드렸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을 주시죠. 서울전화 2128-8504번, 서울전화 2128-8504번으로 문자나 전화도 궁금한 점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또 다음 부동산 가보겠습니다. 오늘 만나볼 세 번째 부동산은 어떤 부동산인지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자, 이번엔 경기도 화성으로 왔는데요. 토지를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토지인지 일단 개요부터 소개해 주세요. 네, 본 물건은 화성시 시내리에 위치해 있는 토지입니다. 뭐 송산 그린시티라고 하게 되면 아마 방송을 통해서 많이 나오실 건데요. 그쪽 주변 지역에 위치해 있는 토지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송산 그린시티 하게 되면은 뭐 국제관광 테마파크가 들어오는 지역에 위치해 있는데, 이게 이제 본 물건지 토지하고는 불과 몇 킬로 안에 이렇게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관광 테마파크가 만들어지게 되면 뭐 어쨌든 간에 뭐 토지에 대한 어떤 집가 상승에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본 물건 같은 경우는 경기도 화성시 낭야읍 시내리에 있는 토지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현재는 그 매송 IC에 인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매송 IC에 인접해 있는 토지다 이렇게 정리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토지에 대한 평수는 약 한 330평입니다. 그 용도는 자연녹지 지역인데 진목은 답입니다. 답으로 좀 되어져 있다. 매매가는 약 한 6억 5천만 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약 한 190만 원 정도의 평당가를 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190만 원의 답이면 좀 비싸지 않느냐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마 현장에서 이제 몇몇 고객들이 오셔서 현장을 봤는데 앞에는 이제 전원 주택들이 질비하게 위치해 있고, 또 그쪽 위쪽으로 해서는 아파트 단지들이 좀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지역의 어떤 그 생활 여건은 상당히 좀 우수하고요. 일단은 토지를 보시게 되면 아스팔트가 껴있지 않는 이게 도로 같은 게 있어요. 이게 도로로 좀 되어져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이죠. 이 답인데 도로하고 인접해 있다. 근데 답인데 이제 뭐랄까요? 그 조건을 매수하기에는 그냥 뭐랄까요, 매매 거래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죠. 이 답이기 때문에 뭐 또 어떤 그 조건들이 좀 붙는데, 조건들이 붙는다 하더라도 미래 가치에 대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양호합니다. 그 국제 테마파크와 연결되는 부분이 야트막한 산이 하나가 위치해 있는데요. 그 야트막한 산과 인접해 있는 경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어떤 집가 상승에는 큰 힘을 참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사진으로 보시다시피 바로 물건지 앞쪽이 이렇게 뭐랄까요, 이 전원타운으로 이렇게 좀 만들어지거나 지금 현재 좀 다 활성화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또 1층에는 이제 상가주택이 많이 들어서다 보니까 1층에는 상가를 둘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상가를 음식점들이 상당히 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먹자에 대한 어떤 그 상가 테마가 상당히 좀 잘 되어져 있어서 젊은이들이 상당히 좀 많이 지나가는 지역에 위치해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주변 지역의 뭐 생활환경 여건도 상당히 좀 양호하고 답으로서의 역할을 좀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경자에 대한 원칙이 있긴 하지만 임대를 주고 잘 끌고 나가면 뭐 상당히 좀 양호한 지역에 위치해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뭐 집가 상승에 힘이 크게 좀 작용한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겠고, 또 주변 지역이 뭐 송산역이라고 해서 가칭 송산역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거기서 송산역에서도 인접해 있는 토지이기 때문에 기대치가, 즉 미래 가치가 큰 토지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토지를 살펴드리고 있는데요. 어디 뭐 방치된 땅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길도 이렇게 나와 있고 주변에 사진 바로 보여드렸죠. 주택단지가 코앞에 인접해 있다라는 점, 그 점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변의 입지 여건에 대해서 좀 더 추가적인 설명, 그리고 앞으로의 호재도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입지와 호재는 어떻게 될까요? 네, 입지를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매송 IC에 인접해 있는 토지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뭐 국제 테마파크라든가 걸쭉한 어떤 호재가 쌓여 있는 곳에 위치해 있는 답이다라고 한 번 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쪽 라인으로 해서 본물거지 주변 지역에 이 송산역이 이제 서해선 성산역이 예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또 송산역 바로 위쪽에 차량 기지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서울과의 접근성이 상당히 좀 양호한 지역에 위치했다. 일단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또 위에서 보시게 되면 그 원시역이라고 해서 이 원시역, 즉 서해선과도 바로 이제 맞물리게 되는 거죠. 이렇게 좀 라인이 소사 원시선과도 연결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서울과 접근성이 상당히 좀 양호하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양쪽으로 해서는 뭐 남한산 IC, 평택 시흥간 고속도로하고 이 서해안 고속도로인 매송 IC에 가까이 인접해 있는 답이기 때문에 어떤 미래 가치가 상당히 좀 양호하다, 이렇게 정리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주변 지역을 좀 보시게 되면 일단 기존에
여기가 이제 뭐랄까요, 송산 그린시티의 동측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먼저 이제 개발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파트가 현재 좀 다 들어와 있어요. 아파트가 다 들어와 있어서 약간 12,000여 세대의 아파트가 일단은 인접해 있는 지역에 위치해 있다. 또 앞쪽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전원주택 단지가 상당히 좀 잘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수장공사에서 분양을 했었을 때 평당 분양가 또 경쟁률이 상당히 좀 높았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양호한 지역에 위치해 있는 토지다. 토지인데 현재는 답이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주변 여건을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이 송산 그린시티가 현재 좀 개발 중에 있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서측 지구와 남측 지구, 그 다음에 동측 지구가 있는데 이 동측 지구 안에 이제 국제 테마파크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국제 테마파크가 만들어지고 동측 지구가 위치해 있는 이 사이에 본 물건에 대한 토지가 위치해 있는데 이 토지가 그냥 안에 쏙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도로, 즉 아스팔트가 안 되어져 있는 도로하고도 연결되어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양호한 지역에 위치해 있는 토지다. 그리고 평지, 거의 평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추후에 뭐랄까요, 개발 제한 구역이라든가 제한 구역이 좀 풀리게 되면 바로 또 대지로서의 어떤 값어치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물건이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이 국제 테마파크를 지금 만든다. 지금 현재 좀 발표가 되어져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송산 그린시티의 최대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그 중국 또 일본 또 동남아 쪽에 있는 그 관광객들을 충분히 꾸려서 만들어내겠다라는 것이 이 테마파크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렇게 대형 테마파크가 사실은 좀 거의 없다시피 해요. 그래서 이 테마파크를 만듦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파생 상품을 만들게 되면 주변 지역의 어떤 생활 인프라하고도 맞물려서 토지의 어떤 집가 상승에 견인차 역할을 톡톡히 한다라고 이제 한 번 더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그 송산역, 즉 서해선을 좀 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서해선이 2024년도, 이 내년이면 이제 개통이 됩니다. 이 사실은 올해 그 하반기에 이제 개통될 예정인데, 이게 이제 1년 약간 연장이 돼서 내년 중순쯤에 개통될 예정이다. 이렇게 좀 발표가 되고 있고요. 이 송산역이 개통이 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소사 원시선과도 연결될 뿐만 아니라 또 이제 신안산선과도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서울과의 접근성이 추후에서 상당히 좀 양호해진다라고 한 번 더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신안선선에 이제 그 뭐랄까요, 송산역, 국제 테마파크역이 이제 개통이 되게 되면 일단은 이것이 이제 한양대에서 이제 독산역으로 이어지는 이 뭐랄까요, 라인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안산선과도 연결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집가 상승의 역할을 좀 톡톡히 할 것이다라고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이것이 또 이제 그 소사 원시선과도 연결하면 그 인천 쪽 주변 지역과도 바로 이제 직결로 연결된다는 것이 하나의 좀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의 좀 특징을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일단은 그 이쪽 안쪽에 그 서해선 라인과도 연결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 수도권 라인하고도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도로에 대한 어떤 교통 호재를, 그 제2외곽순환도로에 대한 교통 호재를 좀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의 어떤 각종 호재를 담고 있는 토지인데 다보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서 농지증이라든가 이런 것들 좀 필요하게 되죠.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맞으면 된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많은 고객들이 와서 이 토지를 받지만 토지에 대한 어떤 주변 여건은 상당히 좀 양호합니다. 그래서 주변 여건이 상당히 좀 양호해서 상당히 좀 마음에 드는 그런 어떤 그 고객들을 좀 많이 봐왔는데, 아직까지는 계약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물건을 보시고 결정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까지도 알아볼까요? 네, 가격은 일단은 그 대지가 약 한 330평 정도 됩니다. 일단 6억 5,300만 원으로 나와 있고요. 평당가를 계산하게 되면 200만 원이 좀 안 되는 약간 190, 한 7만 원, 8만 원 이 정도 사이에 위치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대출은 좀 나옵니다. 대출은 약 한 3억에서 한 2억 5천 정도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개인적인 어떤 신용도에 따라서 1, 2천만 원 정도 붙을 수 있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투자 금액 정도는 약 한 3억 정도인데, 이 토지에 투자하실 때는 토지가 한번 묶이면 계속 묶이거든요. 근데 주변에 그만큼 호재거리가 상당히 좀 많이 쌓여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근데 본 토지 같은 경우는 양쪽으로 상당히 좀 많은 호재를 가지고 있고 또 도로에 끼어져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평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추후에 이 그린벨트가 풀리거나 하게 되면 바로 대지로서의 용도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지역에 위치해 있는 물건이다라고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경기도 화성시 남야급 시내리의 토지 이렇게 만나보셨습니다. 자, 그럼 저희도 다음 부동산 가볼 텐데요. 오늘 만나볼 마지막 부동산입니다. 어떤 부동산일지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경기도 평택시 평택동의 통건물입니다. 소개해드리는 주택의 위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역은 1호선 평택역으로 도보로 약 3분이면 도달 가능한 초역세권 주택입니다. 평택역은 평택시의 중심역이자 수도권 최남단에 위치한 역으로 경기 남부의 관문 역할을 하는데요. 전철과 기차역, 버스터미널이 위치한 교통 중심지인 만큼 주변으로 형성된 상권과 학군 등으로 유동인구 또한 풍부합니다. 평택동은 산업단지와 고덕신도시 등 업무지 접근성도 우수합니다. 특히 고덕신도시는 축구장 약 400개 넓이 부지에 삼성전자 세계 최대 반도체 공장이 조성되어 있는데요. 이로 인해 상주 인원 약 5만 명과 더불어 44만 명의 고용 창출 효과를 일으킬 것으로 전망됩니다. 평택시의 광역교통망 개발 소식 또한 예사롭지 않습니다. 주변 신도시와 고덕 산업단지의 교통 수요를 해결하기 위해 개통한 SRT 지제역에 수원발 KTX가 2024년 개통될 예정이며 1호선 서정역에서 지제역 노선이 직결돼 평택시의 교통망은 수도권 전역으로 접근성이 향상될 예정입니다. 편리한 교통환경과 개발 호재로 미래 가치까지 기대할 수 있는 평택시 평택동의 통건물,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자, 이번에 경기도 평택으로 가보겠습니다. 평택동 통건물 어떤 곳인지 한번 볼게요. 자, 통건물 개요 정보부터 봐주실까요? 네, 본 물건은 평택시 평택동에 위치해 있는 통건물입니다. 그 매매가 자체가 약 한 6억 정도이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상당히 좀 좋은데요. 여기에 이제 6억짜리 통건물이 월세가 얼마가 정도 나오냐, 이게 좀 중요한 부분이죠. 아파트 한 채 값도 안 되는 이 통건물에서 월세가 약 한 200만 원 이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양호한 물건이다. 또 평택역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평택역에서 약간 도보거리거든요. 평택역에서 도보 약 한 2, 3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양호한 위치에 있는 그 통건물이다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구조는 1.5룸과 투룸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지상 1층에서부터 4층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근데 이제 그 대지가 6억 정도인데, 대지가 약 한 33평 정도인데 매매가가 약 한 6억 정도입니다. 대지가 좀 약간 작지 않냐 이렇게 좀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현장에 와서 보시면 상당히 좀 넓게 구성이 되어져 있고, 그 안에 이제 내부 시설 자체가 그 임차인의 살기에도 내부 시설 자체가 상당히 좀 넓게 구성이 되어져 있는 것이 이 물건의 특징이다라고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건물의 특징은요? 네, 건물을 좀 보시게 되면 건물 외관이 대리석으로 좀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대리석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서 상당히 좀 내부라든가 외부가 상당히 좀 깨끗한 물건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주차 공간 또한 좀 넉넉하기 때문에 주차 공간도 뭐 거의 뭐 한 대꼴 정도는 뭐 가능하지 않나 싶으로 한 대꼴 정도는 가능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부도 1.5룸, 투룸 같은 경우도, 이 투룸 같은 경우도 방 구조가 상당히 좀 넉넉한 구조를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거주하면서 뭐 살게 돼서 물건 관리를 한다 그러면 좀 더 물건이 좀 빛을 낼 수 있는 그런 물건이다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경기도 평택시 평택동의 통건물을 만나보고 계십니다. 2018년에 준공 완료됐고 통건물로 만나보고 있는데요. 자, 평택역에서 정말 가까운 위치, 입지적인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걸어서 금방 도달할 수 있는 곳, 1층부터 4층까지 올라가는 건물을 만나보고 계십니다. 1.5룸과 투룸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자, 그럼 이제 통건물 이 특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변 환경도 뜯어보도록 하죠. 입지와 호재는 어떻습니까?
네, 일단 입지를 말씀을 드리자면 평택역에서 도보약 한 3분 정도 거리에 위치할 정도로 입지적으로는 상당히 좀 양호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평택역의 좀 약간 특징은 1번 출구는 상업지역, 2번 출구 쪽은 뭐 주거지역 이렇게 좀 분리가 되어져 있거든요. 이 본 물건은 이 주거지역 내에 위치해 있는 물건이다라고 이제 한 번 더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평택역 바로 위쪽이 이제 평택 지제역이죠. 이 지제역이 뭐 SRT 노선, 뭐 1호선 또 이제 뭐 SRT 노선도 지나가고 좀 1호선도 지나가는데 여기에 이제 뭐가 또 들어오느냐라고 이제 많은 어떤 호재거리들이 상당히 좀 많은 지역입니다. 또 평택역하고 직접 연결되는 뭐 부발역까지 이어지는 지하철 노선도 현재 예정이 되어져 있는 것도 하나의 좀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뭐 주변 지역 자체는 여기 같은 경우는 세관 인프라로서는 상당히 좀 잘 되어져 있는 부분입니다. 뭐 흑자 골목이라든가 또 평택역이 또 백화점이 또 바로 맞물려 있기 때문에 주변 시설 생활 여건은 상당히 좀 양호하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산업인구가 상당히 좀 넉넉한 부분이죠. 기존에 뭐 10개의 산업단지, 여기 안에 뭐 삼성전자 산업단지, 뭐 많은 어떤 호재거리가 작용하고 있는 지역 중에 한 군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일단 여기 안에 뭐 SRT 노선이 좀 들어가 있는데 여기가 이제 그 수원발 KTX 노선과 또 직결로 연결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2024년도 정도면 개통될 예정인데 이런 것들이 어떤 그 평택역 쪽에서 현재 좀 일어나고 있는 그런 호재거리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이 평택역과 직결로 연결되는 평택 볼버선이 착공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대치가 상당히 좀 많은 지역에 위치해 있는 물건이다라고 한 번 더 정리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거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일단 고덕국제 신도시 내에 삼성전자 뭐 사업이라든가 여기서 파생되어져 있는 많은 어떤 유동인구, 직장인 수요층들을 뭐 본 물건지 쪽 주변 지역, 즉 주거 밀집 지역들이 현재 좀 잘 받아내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게 되면 이 본 물건지의 임차인들도 어떻게 보면 회사의 어떤 기숙사 형태를 현재 활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숙사가 상당히 좀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어떤 다세대 주택이라든가 다가구 주택을 통으로 빌려서 기숙사 형태로 좀 현재 활용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월세가 상당히 좀 안정적이라는 것이 이 물건의 좀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평택시 평택동의 통건물 만나보고 계십니다. 입지와 호재까지 살펴드렸는데 가장 궁금해하실 가격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가격은 어떻습니까? 네, 예상 매매가는 6억입니다. 뭐 현재 뭐 아파트 한 채 값도 안 되는 것에서 월세가 약 한 250만 원 정도가 현재 나오고 있다는 것이 이 물건의 특징이죠. 그리고 또 기숙사 형태로 활용하다 보니까 보증금을 이렇게 좀 적게 받고 대신에 월세를 좀 크게 받는 것이 이쪽 주변 지역, 주거 밀집 지역에 있는 주변 지역의 어떤 그 패턴입니다. 그러다 보니 거기를 따라서 보증금 2,500에 월 250만 원이 현재 나오고 있다. 현재 같은 경우는 약 한 253만 원, 관리비 포함해서 253만 원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출은 약 한 2억 정도 가능합니다. 이 대출도 좀 과거에는 좀 힘들었었는데 현재는 대출 규제가 좀 많이 풀려서 대출과 보증금을 활용하시게 되면 약 한 3억대에 가져갈 수 있는 좋은 통건물이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평택의 통건물 이렇게 만나보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도움 말씀 주신 김광삼 이사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부동산 네트워크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방송 끝나도 상담 접수는 계속 이어집니다. 서울전화 2128-8504번, 서울전화 2128-8504번으로 전화나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길 바라고요. 자, 그리고 또 저희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토마토 집통으로 검색하시고 채널 추가해 주시고 다양한 정보들도 얻어가시죠. 자,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 무료로 다시 볼 수도 있습니다. TV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